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몇 가지 컨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경영 또는 경영 전략하고 거기서 많이 사용되는 템플릿을 만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경영 전략과 템플릿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일환으로서 스와트 분석 템플릿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경영에 대해서 어떤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한두 번쯤은 우리가 경험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스와트 분석을 크게 보면은 이 총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S는 스트렝스라고 해서 강점이고요. 그리고 W는 웨이크니스 그래서 약점, 그리고 O는 오퍼튜니티 그래서 기회, 그리고 T는 트레이트 해갖고 이제 위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항목을 분석하는 게 스와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스와트 분석은 스와트 분석만 가지고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강점과 그리고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또는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또는 강점을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 또는 이제 이런 위기를 회피하는 전략과 같이 이 스와트로 도출된 항목들에 따른 전략을 구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우선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에는 S하고 W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강점하고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내부의 강점 또는 내부의 약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와트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스와트 분석을 하는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라고 하면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한다라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즉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기다가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점에서는 그럼 우리가 그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약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O 같은 경우 기회, 요거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 요인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탐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T는 그런 새로운 어떤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조직 또는 나에게 위험 요소가 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게 바로 이 T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내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외부 환경적인 요소로서의 기회와 위험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이 스와트 분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어떤 목표 또는 직업에 대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목적은 직업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S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W 부분에서는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데 필요한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지 못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O에서는 기회 요인이죠. 그래서 과연 외부 환경적으로 앞으로 디자이너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그 상황적인 요인들을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점으로 어떤 위험 요소라고 하는 거는 디자이너가 될 때 좀 위험 요소들,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는 이제 AI가 오히려 그거를 잘 활용해서 더 나은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스와트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소를 탐색해주는 이런
툴로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도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나열할 수도 있고요. 또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 기회 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위험 요소를 어떻게 배제 또는 회피할 것인지에 대한 각각의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와트 분석 툴을 만들고 또는 스와트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 각각의 스와트에 대한 항목들을 나열할 수 있는, 즉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시한 것들은 그런 글자를 쓰기에 굉장히 좋은 템플릿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이고요. 그리고 맥북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북용 파워포인트하고 윈도우용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메뉴의 구성이라든지 레이아웃이 약간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맥북으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윈도우에서도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해상도를 좀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16대 9 비율인데요. 자, 스와트 분석을 위해서 내용이 들어갈 텍스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란색 조절점을 적절히 조절해서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이 공류를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도형 서식에 가셔갖고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시고 이 색깔은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 테마색이라고 하는 게 있고 표준색 그리고 다른 윤곽선 색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테마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테마색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테마색에 있는 색상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테마가 바뀔 때마다 디자인 색상이 바뀌게 돼서 만약에 어떤 테마가 바뀌더라도 색상이 바뀌지 않도록 하려면 표준색이라든지 또는 다른 색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가 바뀌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색상 같은 경우가 윈도우하고 좀 차이점인데요. 맥북 같은 경우는 이런 형식으로 팔레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세부적인 인터페이스는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윈도우하고 맥북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만 만들 게 아니죠. 총 4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제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키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맥북에서는 커맨드 D키입니다. 그래서 맥북하고 윈도우하고 기본적인 단축키는 동일한데 이 컨트롤 키를 맥북에서는 대부분 커맨드 키로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개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거를 또 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 맥북에서는 커맨드 D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고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것은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 주시면은 보다 세부적으로 이 위치를 이와 같이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은 이것을 모두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 화면에 이와 같이 한쪽 면의 위치를 잡아주고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너비와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적절하게 맞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요, 여기 이제 가운데에 맞춰 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 서식에서 정렬, 그리고 맞춤에 가운데 맞춤, 다시 한번 맞춤해서 세로 방향의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화면에 정가운데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을 해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외부의 틀은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에 동그라미 모양만큼 선이 잘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원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을 선택합니다. 타원을 넣어주는데 이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도형을 그려주시면은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와 같이 만들어서 가운데에다가 정확하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때도요, 여기에 도형 서식의 정렬 그리고 맞춤을 이용해서 가운데 맞춤, 또 세로 방향의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막 세부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한 번에 손쉽게 이렇게 정렬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 선을 자르기 위한 도형인 거고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복제를 합니다. 복제, 컨트롤 D키 또는 커맨드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고, 자, 요거를 원래 도형 위치에 그대로 배치를 해 둡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기준점을 이용해서 이거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도형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때는 Shift와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리고 Alt 키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 기준점을 대칭적으로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본적인 이런 어떤 형태는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뒤에 있는 타원, Shift 키를 누르고 앞에 있는 타원을 모두 선택해서 자, 지금 채우기 때문에 뒤에 선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이것을 조각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도형들을 모두 다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바깥에 있는 타원을 클릭해서 도형의 모양을 잘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도형 서식 탭에 가보시면은 이 왼쪽에 이 도형 병합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각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모두 다 조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삭제를 해줍니다. 안쪽에서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시면은 이와 같은 간단한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크기를 다시 한번 좀 조절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Shift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그리고 Alt 키를 눌러서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뒤에 있는 선하고 좀 걸쳐져서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컨트롤 D키 또는 커맨드 D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해주고 타원을 그대로 겹쳐 놓습니다. 자, 그리고 Shift와 컨트롤 Alt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바깥의 모양을 보시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큰 원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안에 있는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을 해주고 여기서는 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것에 한번 색깔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도넛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이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이때도 여러분들이 도형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도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너비를 조절할 때는 요 값을 이용하셔 갖고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보다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정렬해서 맞춤 그리고 가로 방향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에 배치가 되죠. 자, 그리고 요것을 다시 이제 이 세로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D키 또는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회전점이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은
90도 회전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맞춤, 가로 방향의 가운데 맞춤, 그리고 세로 방향의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손쉽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도넛을 선택해 주시고 앞에서 만든 사각형들을 Shift 키를 이용해서 모두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을 선택하고요. 여기서도 조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조각이 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딜리트로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런 모양과 형태가 잘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총 4개가 안쪽에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색깔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색깔을 넣을 때 이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이렇게 해서 다른 채우기 색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색을 되게 좀 자연스럽게 넣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컬러 헌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은 이 색깔을 적당한 배합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컬러 헌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colorhunt.co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색상 배합 등을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색을 쓰면 좀 눈이 피로하기도 하고 청중이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뭐 파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색상 테이블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좀 차가운 색하고 따뜻한 색 요 두 가지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녹색 계열과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계열하고 이 주황색 계열 두 가지 색을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색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 16진수 색상 코드 그리고 RGB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색상 코드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워포인트의 색상 테이블에다가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색깔 그리고 다른 채우기 색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맥북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슬라이드나 색상 원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가셔갖고 RGB 슬라이더로 가시면 이 16진수 색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북에서는 커맨드 V 키를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ECC281이라고 하는 색이 들어가죠. 그리고 윗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색상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테이블에다가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용 파워포인트에서도 이렇게 16진수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색깔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색깔들도 우선 등록을 해 둡니다. 자, 여기서 사용할 색깔은 이 두 가지 색이었죠. 그래서 8DDFCB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복사해도 되고 메모를 해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복사하면 다시 파워포인트에 가서 이 색깔을 등록을 해 둡니다. 다시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RGB 슬라이더 부분에다가 커맨드 V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이렇게 색깔을 등록을 해 둡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록하면서 아예 색깔을 바꿔버리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색깔도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총 4개의 색깔이 잘 들어갔죠? 자, 확인 상태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색깔을 지정하면서 색깔도 같이 바뀌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4개의 도형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테두리는 없애줘야 되겠죠?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선이 보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 도형 채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 주시면, 요 하단에 보시면 불투명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불투명도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셔갖고 뒤에 있는 그림이 이와 같이 선이 나타나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불투명도를 직접 입력해서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요 안쪽 부분은 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바깥쪽에 요 SWOT를 입력할 수 있는 삼각형 도형을 넣어줘야 됩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에서 여기서 이 삼각형 격자 모양을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게 이것을 이동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복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복제를 맥북에서는 커맨드 D키,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하셔갖고 오른쪽에다가 이와 같이 그대로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도형 서식의 정렬에 가 보시면은 이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에서 수평 뒤집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선택하고 컨트롤 D키, 맥북에서는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다도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위쪽에서는 다시 한번 정렬해서 회전, 그리고 이번에는 수직 뒤집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격자 무늬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고 첫 번째로 해 주실 거는 테두리를 없음으로 해 주시고요.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합니다. 여기는 파란색이죠. 그래서 이 도형 채우기를 가시면 최근에 사용한 색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란색을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빨간색도 최근 사용 색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최근 사용 색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안쪽에 있는 도형과 동일한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면은 이와 같이 아주 손쉽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자, 여기서는 임의의 위치를 클릭한 상태로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입력이 되었으면 홈 탭에서 단락이라든지 글자 모양들을 맞춰 주시고 여기다가 잘 배치를 해 둡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정렬하실 때도요, 도형 서식에서 이 정렬 기능을 이용해 맞춤을 하시면은 가운데 맞춤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스와트를 각각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다시 한번 추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S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홈 탭에 있는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해서 잘 보이도록 하고, 이것을 컨트롤 D키, 윈도우에서는, 맥북에서는 커맨드 D키로 복제해서 각각의 개체들을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복제를 해 주시는 게 빠릅니다. 자, 이와 같이 복제가 되었으면 이것은 아래쪽에다가 이와 같이 잘 배치를 해 주시면은 기본적인 모양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것의 내용을 바꿔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 주시고 글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밀리는 것들도 있죠. 그것만 개별적으로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은 기본적인 이런 모습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쪽에다가 텍스트가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고 적당한 크기와 모양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줍니다. 그리고 홈 탭에서 여기에 있는 글자 크기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글자 색상은 검은색, 그리고 단락 그룹에서 글머리 기호 등을 넣어 주시면은 보다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고, 자, 이것을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커맨드 D 또는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해주시고 각각의 객체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것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제를 해주시면은 이 항목이 들어갈 부분까지 모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만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아이콘을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보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플랫 아이콘으로 들어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이 많이 안 들어간 경우는 이런 컬러 아이콘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흑백 아이콘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컬러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 아이콘과 동일한 이런 형태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흑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냥 선택한다면 PNG 그리고 이 아이콘의 크기는 큰 걸로다가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플랫 아이콘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에디트 아이콘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색상환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원하는 색으로 아이콘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뭐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해서 이 위쪽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제 아이콘을 활용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콘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으면 엑시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닫기를 해주시고 또 다른 아이콘을 찾을 수가 있겠죠. 메이크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항목들 총 4가지 항목의 아이콘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opportunity를 입력하면 기회와 관련된 이런 아이콘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적당한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점인 treat를 입력합니다. THR 그러면 treat라는 게 검색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약점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와 같이 단색을 사용해도 되고 여기는 이제 색깔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컬러 아이콘을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으면 삽입 탭에서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파일에서 그림 삽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이 디바이스에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아이콘을 첫 번째 거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 갖고 한꺼번에 삽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한꺼번에 삽입이 되어 있죠. 이 상태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일괄되게 이 아이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콘들을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실 때도요, 여기에 이제 글씨를 쓰기에 애매한 공간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와트 분석 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보기 좋은 형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어떤 템플릿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도형들을 잘 배치하고 그리고 도형 병합 기능 등을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손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스와트를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한 거는 제 블로그에서도 구체적인 세부 절차를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